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뭐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고요. 3번과 4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3번은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4보다 크다. 자, 1차 부등식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이제 연립으로 돼 있는 거고, 그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2항하면 여기 2x가 될 거고, 자, 2항하면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9-2x랑 8-x랑, 자, 좌변이 크거나 같네요. 자, 이렇게 2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다음에 2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x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될 거고, 부호가 바뀌는데 중요한 건 부동의 방향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가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연립은 항상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해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구한 하나의 해는 우선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보다 큰 친구들이 해입니다. 여기 이제 1보다 큰 친구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부등식의 해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1 포함해서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제 이쪽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려면 겹쳐지는 부분이죠. 근데 1에서도 겹쳐지지 않죠. 하나는 1보다 큰 친구고 하나는 1부터 1보다 작은 친구들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죠. 그래서 요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맨날 해가 딱 등장하는 것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전혀 의외의 것이 나오면 당황해서 내가 잘못 풀었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잡아봤고요. 자, 작은 4번도 x 플러스 6이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자, 2항 할게요. 그래서 계산은 마이너스 x고, 자, 2항 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암산한 겁니다. 역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x가 5보다 부등의 방향 바뀌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는 10-x랑 2x-5랑 크거나 같다. 자, 2항 하면 마이너스 3x죠. 자, 10을 2항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이 친구랑 만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2항 한 거는 뭐 부등의 방향 영향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암산하면 되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부호 계산하는 거 좀 실수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약분하면 x만 남을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5가 되겠네요. 중요한 건 음수를 곱했으니까 역시 여기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지금 조금 전이랑 3번이랑 조금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5 포함해서 5보다 큰 친구들이고, 여기서는 5 포함해서 5보다 작은 친구들이죠. 그쵸? 선생님이 일부러 겹치기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이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조금 전처럼 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해가 방정식처럼 5 하나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서 범위가 나오지 않고 특정한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야 응용됐을 때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면 지금 3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은 거죠. 2배 x 플러스 6이랑 그 다음에 5x 플러스 2보다는 이 친구가 작은 거죠. 자, 이렇게 이 부등식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a, b, c 꼴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게 연립부등식이란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이게 연립부등식의 형태고 이걸 연립부등식으로 푼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자, a가 b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b는 c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물려서 푸는 거. 이거는 어쨌든 요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역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개념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풀 때 a가 b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반드시 b가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연립이 돼야만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조금 전처럼 하면 오류가 생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선 바로 할게요. 3x 플러스 2가 전개하면 2x 플러스 10이
보다 작다. 또 이렇게 연립하면 여기 이제 전기관계선 그대로 쓸게요. 2x 플러스 12가 5x 플러스 2보다 작다. 자, 이항할게요. 이항하고 바로 암산하면 어떻게 돼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자, 여기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인가요? 그 다음에 12예요.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겠네요. 역시 작다. 최종적으로 x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조금 전에 했었죠. 자, 그럼 부동의 방 바꾸는 거 조심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친구를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3분의 10이 작은 수죠. 10보다는 3분의 10, 여기 10 있다고 치면, 자, 우리가 구하는 친구는 우선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0 포함해서 작은 쪽은 왼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우선 1차적인 해인데, 그 중에 또 3분의 10보다는 커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역시 답을 쓸 때도 x는 3분의 10보다, 자, 이 기호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죠. 크다. 그냥 10보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작은 거랑 큰 것도 포함된다는 거, 이것들. 자, 어떤 상황에서 그림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식으로 표현하는 거, 식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를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3번에 1번은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모양은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있고 작다 숫자보다, 여기 이제 상수가 되겠네요. 또는 기본적인 모양이 있고 크다, 이런 꼴로 돼 있을 때가 우리 이제 기본형입니다. 또는 요거까지 있죠. 절대값이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사이에 있는 경우죠. 임의로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어때요? 이거는 항상 원점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경우는 결국 a와 마이너스 a 사이고, 역시 개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부분. 자, 크다. 주인공이 크다 쪽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 어쨌든 절대값이 있으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 거 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보다는 작고, 작은 값보다는 작고, x는 또 큰 값보다는 크다. 그래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요 느낌으로 머릿속에서 쫙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고요. 요거는 결국, 자, 주인공 쪽이 작은 쪽은 시옷해서 사이값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에 있는 값, 큰 값과 작은 값 사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값인데 어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가 작은 수라고 할게요. b보다. 여기서는 당연히 작겠죠. 거리가 a만큼 떨어지는 친구랑 b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이 사이에 x는 a에서 b 사이겠죠. 또는 거리라는 건 이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쪽으로도 a만큼 갈 수 있죠. 수직선상에서 양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만큼 b만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수의 세계다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 자, a와 b 사이에 있는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친구들은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은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는데, 당연히 음수를 붙이면, 그쵸, 절대값이 클수록 작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자, 문자가 절대값 안에 있으면서 숫자가 있는 형태는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3x-2가 7보다 크다 그러면 주인공이 큰 거니까, 자, 주인공 여기 안에 있는 건 x처럼 생각하면 돼요. 3x-2가 마이너스 7, 작은 수보다는 작고, 또는 3x-2가 큰 수보다는 크다. 주인공이 작은 거랑 큰 거 두 가지가 존재하죠, 절대값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5인가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또는, 자, 이항하면 9니까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해는, 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여기 이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기계적으로 푸는 형태예요. 요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풀기가 이제 까다로워요. 풀 수 없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을 줄이려고 그 방법을 쓴 건데
더 시간을 쓴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절대값 문제는 반드시 푸는 요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뭐 요거 같은 경우 0이 되는 값이 0이죠.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기억나죠? 그래서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왔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 제곱근의 정의 배울 때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돼 있을 때도 같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잡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게 0 되는 값. 0 되는 건 3이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인데 여기는 이제 0이 되는 값이 3이니까 3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3보다 크면 이 x가 3보다 크면 이거 예를 들어 4면 4에서 3 빼면 1이니까 이거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따라왔죠? 자, 그래서 이항하면 3x, 이항하면 10인가요?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우리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해를 구했는데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 나온 해가 이거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x의 값을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해를 구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3보다 큰 범위에서 해를 찾았는데 그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현재 이만큼 해를 찾은 겁니다. 이 범위에서는.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구한해요. 자,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이거 음수죠. 음수는 절대값 안에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드릴까요? 이렇게 됐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9 마이너스 2x. 자, 이항하면 x죠. 여기 이항하면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x들은 다 6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는 결국 3보다 작은 거죠. 자, 우리가 구한 해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6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다 해인데 이해가나요? 그런데 분명히 3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해를 구했으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x는 3보다 작다입니다. 두 번째는. 됐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구간을 나눠서 있는데 여기서 구한 해랑 여기서 구한 해를 합해야겠죠. 이거는 동시에 만족이 아니라 땅을 나누어서 이쪽에서 해를 구하고 이쪽에서 해를 구한 거니까 이제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 해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또 x가 3보다 다 작으면 다 답이에요. 그럼 3보다 작은 거 이쪽 범위까지 다 답이니까 결국은 4보다 작은 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여기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자, 이제 해를 합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한 해는 4에서 3 사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였죠. 요 해랑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3보다 큰 땅에서 이만큼을 구한 거고 3보다 작은 땅에서는 3보다 작은 애들이 다 답입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결국 합치면 우리는 이게 모두 다 해줘요. 이쪽에 계속 이쪽은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엄청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되지는 않는데 요 해석이 좀 어려워서 머뭇거리면 그럴 때 우선은 이런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해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4번은 2차 부등식을 풀면 되죠. 근데 이제 뭐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x축과 이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이제 대부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자, 우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요게 2차식이 있는 쪽이 0보다 작다는 결국 해가 우리 조금 전에 절대값처럼 x가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나온다라고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고, 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이번에는 0보다 클 쪽이요. 이쪽이 0보다 큰 쪽은 이건 사이값, 큰 쪽은 작은 수보다 작고 x는 알파보다 작고 알파가 작은 거잖아요. 또는 x는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빠르게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부등식의 경우는 대부분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보통 이제 2차 부등식은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5, 1, 1, 1. 자, 여기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면 되고, 마이너스 1, 1 곱하면 1이 되는 거 맞죠? 결국 이제 인수분해가 5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자, 이 주인공이 0보다 작은 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작은 쪽 사이값. x는 이거 0 되는 건 5분의 1, 이거는 1. 5분의 1이 작죠. 작은 수와 큰 수 사이. 따라왔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쵸? 아, 이 문제는 뭐 간단한 그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거는 2차 함수를 빼고서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교점이 생겨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이제 결국은 자, 2차 함수의 모양, 그리고 x축, 이게 결국 x축이죠. x축과의 그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우선 판별식 한번 봐볼까요? 판별식은 자, 뭐 4분의 D로 할까요?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이게 마이너스 5죠. 5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허근을 갖는 거죠. 그렇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2차 함수라고 치면 이 내용을 모르면 역시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y는 이 2차 함수가 이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죠. 허근을 가졌다는 얘기, 2차 함수 이렇게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때요? 이 2차 함수, 그럼 결국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0보다 큰 거네요. 0보다 크다는 개념은 위에 있다는 건데 항상 위에 떠 있으니까 같은 게 아니라 커요. 큰 거에서 볼 때고 같아도 되는데 다 모두 다 크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뤄지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그냥 그렇게 참고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면 역시 판별식을 써야겠네요. 이 친구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우선은 이제 4분의 D로 갈게요. 짝수니까. 4분의 D는, 자, B'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지금 36이죠. 마이너스 AC인데, 4하고 36.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자, 뭐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지만 이게 2차 함수 입장이고, 이건 X축이라면 X축의 2차 함수가 접하는 경우가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죠. 이렇게 접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다 그러면 밑에 있어야죠. 그리고 같다 그러면 만나는 건데, 작은 게 있냐 그러면 없죠. 이 밑에 없죠. 단지 같은 건 하나 존재하네요. 그죠? 그럼 같은 요 점은 존재하니까 그 x값은 구해야겠죠.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근해 공식 넣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x 전체 제곱이고 이건 2x 전체 제곱이죠. 이거는 3의 제곱. 그래서 2x-3 전체 제곱이겠네요. 어떻게 돼요? 자, 전개하면 4x 제곱 6 2 12 맞죠? 3 3 9. 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결국 요거 0 되는 게 얼마냐면 2분의 3입니다. 부등식을 풀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방정식처럼 근을 결국은 구해야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2분의 3에서 딱 만나는 거니까, 자, 큰 건 없지만 같은 건 존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2분의 3이 해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특별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이거 역시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4자를 쓰면서 4자를 놓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게 4가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다시 쓸게요. 4분의 D는 D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은 맞고요. 마이너스 AC인데 여기 20이네요. 0보다 작은 거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x축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x축과 만나야 근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자,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이 2차 함수가 x축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근데 알다시피 항상 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요걸 만족하는 x축 밑에 있는 x가 있냐 그러면 없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해가 없겠네요.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2차 부등식의 개념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경우 수를 다 모아놓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쌤이 이제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이제 2차 연립부등식이 되겠네요.
자, 우선 1번은 1차와 2차가 돼 있어요. 자, 5x 이항할게요.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일 거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이네요. 3x가 3보다 큰 거니까 x는 1보다 크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인데 3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40. 0보다 작거나 같다. 5, 8에 40. 플러스 3이 나오려면 이쪽이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8. 자, 주인공이 작은 쪽입니다. 작은 쪽. 차이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x는 여기서 작은 수가 이게 0 되는 게 마이너스 8이죠. 큰 수 0 되는 거 5니까. 자, 마이너스 8과 5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연립부등식은 하여튼간 연립했다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x는 1보다 커야 되고 또 x는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이너스 8이랑 5가 이쯤에 있다고 칠게요. 자, 둘 다 색칠이 돼서 요 사이 범위가 우선 해고, 그 다음에 1은 뭐 적당히 중간에 어디 있는데 우리가 구한 해는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서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만 그러겠네요. 최종적으로 해는 x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42, 76, 42 여기 이제 떠오르네요. 76. 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6. 역시 사이값. 사이값 이제 조금 전에 했으니까. 자, 작은 쪽. 주인공이 작으면 사이값. x는 마이너스 6과 이거 0 되는 값 7 사이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다. 38, 46, 46으로 하면 되겠네. 2차이 나게. 자, 역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이 크다. 자, 크다로 나왔으니까 크다 연습 할게요. 그러면 x는 결국 자, 여기서 작은 값이 얼마야? 이게 0 되는 건 마이너스 4고 이게 0 되는 건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작죠. 작은 수보다 작다 또는 큰 수보다 x는 이거 0 되는 건 6이 크죠. 마이너스 4보다는. 그래서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자, 역시 이제 수직선의 범위 나타내서 자, 공통인 해를 구할게요. 자, 마이너스 6. 우선은 적당한 간격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잘 배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면, 이거는 좀 마이너스 6보다는 크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6이면 7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있네요. 6보다는 크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되네요. 양쪽에서 존재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봐야 이제 거꾸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부등식을 결국 구해야 되잖아요, 뒤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x는 자, 마이너스 6보다는 색칠 돼 있습니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또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색칠돼 있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6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 a, b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두 식 다 1차 부등식이죠. 3x-a가 5x 플러스 a 플러스 4고,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를 이제 좌변을 넘겨야죠. 그 다음에 x가 아닌 건 다 숫자 취급하며, 이 넘어가면 a죠. a 더하면 2a 되는 거 맞죠? 2a 플러스 4. 좌변은 지금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자, 2a 플러스 4. 자, 이제 문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양변을 우선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로 모든 항을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부등의 방향은 바뀌겠죠. 이 부분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등식.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2x 마이너스 3이 7보다 작다. 자, 이항하면 10.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제 이 연립부등식 공통인 범위는 이거보다는 크면서 이거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쵸? 이제 거기 나와 있네. 뭐라고? x는 크다. 마이너스 3보다. 그 다음에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부등호 자체도 이제 여러분들 틀리죠. 이제 하나는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 거이고, 또 하나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5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b가 5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이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x가 이제 큰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뭐 a가 1이면 되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그래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등식은 이제 그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결국은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죠. 물론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0 되는 게 3이고 이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작고 3은 크니까 이쪽에 쓰고, 자, 이제 범위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을 첫 번째로 잡을게요. 자,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5서부터 이제 등호 한쪽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쪽까지를 두 번째 범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3보다 큰 쪽을 이제 세 번째 범위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을 나눠서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하나 봤지만,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자, x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해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역을 나눠서 요 안에서 이제 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는 한쪽에 들어가야 돼요. 쌤처럼 이렇게 그려서 하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3보다 작다. 세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세 개 땅으로 나눴어요. 자, 이쪽 땅에서 구한 해는 반드시 마이너스 5보다 작은 해가 나와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분명히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서 해를 찾고 있으니까. 이쪽 땅에서는 반드시 이 사이에 있는 해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만족한다는 개념이 그게요. 이 안에서는 반드시 이거보다 작으면서 이제 이 부등식을 푼 결과랑 그쵸?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배 x 마이너스 3 바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식을 써놓을까요? 이따.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이건 당연히, 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이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이 값들이. 그래서 이건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이 친구한테 곱해줄게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직 분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나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자, 2, 3은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1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x고 여기는 이제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부등호부터 바꿔놓을게요. 항상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보여줬지만 부등호 바꾸는 거 잊어버리면 이제 치명타가 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고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네요. 자, 3분의 10이면 3 얼마쯤 되죠? 마이너스 5보다 큰 수네요. 그쵸? 3, 5, 15 15쯤 되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은 해를 구했는데 해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가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서 이거보다 큰 해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못 찾았고 이쪽 땅에서 이제 해를 구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는 이제 0보다 커지겠죠. 이제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0이면 어쨌든 0보다 큰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0이면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겁니다. 여기 연습해 놓는 거니까 이거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2x랑 x 더하면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6이랑 5 더하면 11인데 11, 11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럼 0. 그럼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럼 0이면 여기 이쪽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0이면 이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색칠해서 이렇게 해를 구해냈네요. 우리가. 그래서 해를 구한 해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땅이 3보다 작은 쪽까지 했으니까 3보다 작다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0보다는 크면서 3보다 작은 쪽까지 빨간색 범위 안에서만 해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잘 이해한 거면 어쨌든 이거랑 이거를 연립한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3보다 큰 쪽에서요. 그럼 이제 다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2의 x-3
x 플러스 5는 11. 2x x 하면 3x죠.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오면 마이너스 1이죠. 자, 2항에서 12. 자,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 있네요.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면서 결국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4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구한 해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근데 이제 해를 이제 이거를 이제 합치면 되죠. 여기서 구한 해랑 여기서 구한 해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나눠서 해를 구한 거고, 이쪽 땅에서 구한 해랑 이쪽 땅에서 구한 해를 합치면 되는데 3이랑 3이 완벽하게 연결이 딱 되죠. 그쵸? 3 전까지고 여기는 3서부터 4까지니까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돼서 우리가 구한 최종 해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3 포함해서 다시 쭉 가서 4까지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x는 0에서 4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긴 했는데요. 서술형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서술형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자, 이걸 그래프로 접근하면 좀 더 쉽게 돼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서술형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0 되는 값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랑 x는 3이라는 값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프를 이제 그린 겁니다.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땅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요걸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이쪽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랑 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맞나요? 플러스 6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를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이제 가운데 땅은 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안 달죠. 이제 크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5로 그대로 나올 거고, 저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1. 그래서 요 함수를 그릴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1. 그 다음에 자,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6 x 플러스 5. 결국 3x 마이너스 이렇게. 역시 이 함수를 그릴게요. 자, 그러면 땅을 나눈 이유 이제 보고, 그러면 좌표평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이게 먼저. 자, 3인 거는 이쯤 잡을게요. 3. 마이너스 오면 조금 더. 자,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예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y절편이 1인 거 보니까 1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다 그릴 필요는 없이 이쪽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연결됐다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일 때는 얼마죠? 일단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3, 5, 15, 16이 되겠죠. 이때 값이 16입니다. 그림으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기 1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5를 넣으면 16이 나와요. 마이너스 5를 넣으면 플러스가 16이 되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친구는 y절편이 11입니다. 11. 11이면 이쯤이라고 할까요? 그림이 좀 전혀 약간 왜곡됐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히 그리지 않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y절편이 11. 따라왔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이제 3일 때는 여기다 3을 넣나 3을 넣나 같을 겁니다. 연결이 될 거예요. 분명히. 3을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빼면 8이죠. 여기 3을 넣으면 3, 3, 900이니까 8입니다. 3일 때 8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8이에요. 여기야. 8에서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쯤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데 전혀 틀리게 그려졌네요. 어쨌든 이런 모양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는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오는 게 아니라 이 0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11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 그래프랑 이건 y는 11이라는 직선입니다. y는 11. 우리 0은 y는 0이라 x축이라고 했었죠. 이 내용 모르면 이제 넘어가도 돼요. 1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x축에 평행한 y는 11. 자,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서 자, 이
절대값이 있는 이 그래프가 11보다는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럼 11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쪽 여기서 요 범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범위. 그쵸?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0에서 만나는 거 맞죠? 11이 y절편이었으니까.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나는 게 이제 이게 11이 되는 점을 찾아야죠. y값이 11. y값이 11이 되는 값을 찾으려면 이 그래프는 이 식이에요. 그래서 y가 11이 되는 x를 구하면 돼요. 이항하면 12는 3x. 그쵸? 그래서 x는 얼마예요? 4가 돼서 요 점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했던 해보다는 좀 빠르게 되겠죠.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거를 우리가 고2서부터는 미적분을 배우면 이런 여러 식으로 표현된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이걸 처음 배우면 멘붕이 올 거예요. 뭔 얘기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넘어가시고 앞에서 풀어준 풀이로 하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만났을 때는 결국 이렇게 풀 수는 없죠. 서술형을 배운 내용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객관식으로 풀 때는 이게 월등 빠릅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죠. 자 우선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선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해석 자체를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좌변에 있는 이 다항식을 y라고 해서 이제 2차 함수로 보는 거고 우변에 있는 0을 y는 0이라고 해서 이제 x축 또는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면 자 작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접근을 해보면 이제 해가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자 이건 아래로 블록하죠. 최고장 1이니까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니까 4.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4란 얘기고 자 아래에 있는 범위는 자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는 요 범위죠. 범위. 그 범위에 있는 x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가 되겠죠. 물론 이제 등호는 들어가지 않죠. 작은 거니까. 만나는 거는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2차 함수의 x절편을 통해서 요 2차 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결정된다고 바로 알 수 있겠죠. 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요 2차 식의 해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거꾸로 이 해 범위를 통해서 2차 이제 함수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좌변을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이제 a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대로.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x 제곱에 bx니까 이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a죠. a가 마이너스 3인데 이제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자, 물론 이제 이것도 동일한 접근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외워서 하는 걸 많이 했으니까 자 역시 이제 2차 함수로 보고 역시 x축으로 보면 자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걸 찾는 거죠. 만나는 x의 범위.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해서 x절편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x축이랑 2차 함수의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1이랑 3이니까 1과 3에서 이제 만날 거고 모양은 최고창 1인 거니까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런 상황일 거죠. 그죠? 그리고 자 x축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니까 이제 x축 위쪽에 있는 건 이쪽이죠. 이쪽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고 그 범위는 1보다 작은 쪽이랑 3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한 대로 자 이게 2차식이 큰 쪽 주인공이 크면 x는 작은 수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작은 수보다 작고 또는 x는 3 큰 수죠. 큰 수보다 크다. 자 우선 그림으로 여러분들 1보다 작은 쪽과 3보다 큰 쪽이 자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외워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잊어버렸을까 이제 이거 추가로 그냥 빠르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개념을 그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 개념을 배워 나가면서 앞에 개념들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혼돈이 오고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준 건데
지금 두서없이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좀 그걸 이해해 주세요. 자, 9번 이제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 예, 해가 자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일 때, 자 부등식 이제 f에 x 대신 2x-3이 이제 대입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자, 우선 이제 이게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만났던 형태죠.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만나면 좀 더 부담이 될 텐데, 우선은 항상 그 부등식도 결국은 요 경계가 되는 이 마이너스나 이 4가 결국은 요 fx는 0보다 작다라고 놓기 전에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의 해로 접근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fx가 0보다 작다라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지만 조금 전에도 풀었잖아요. 2차 부등식. 자, 방정식이란 결국 부등식은 잠깐 생각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같아지는 거, 만나는 걸 찾는 거고, 부등식은 어쨌든 작은 거에 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선 이제 요거부터 먼저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경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방정식이라고 하면 근이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 거예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됐겠네요. 는요, 이렇게. 자, 방정식으로 잠깐 생각해 볼게요. fx는 요 형태인데, 여기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뭐 a가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어쨌든 요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부등식이 요 형태가 되려면 우선은 a가 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크다고 해보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죠. 그리고 x축이랑 마이너스 2랑 4에서 만나는 형태니까, 자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려면 a가 0보다 클 때는 x축 아래 0보다 작다가 맞네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 이제 위로 볼록할 텐데,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와 4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고, 요 사이 범위가 되려면 결국 요 사이 범위가 되죠. 마이너스 2에서 4가 되려면 결국 x축 y는 0보다 x축 위에 있어야 되죠. 위에. 그쵸? 그럼 fx가 0보다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작다고 하면 fx는 여기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크다라고 되어있겠죠. 크다로. 그러면 요 큰 범위가 위에 있는 거고, 결국 큰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a가 이제 음수니까 양변을 음수를 나눠버리면 결국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세민님 부등식을 풀 때 어쨌든 최고창으로 여러분 나눠서 우리가 이제 a가 0보다 큰 형태로 바꿔서 이제 풀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범위에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요 방정식에서 f의 x 대신 2x-3을 대입했을 때 해는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길죠. 짧게 설명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결론은 뭐였냐면 2x-3이 요 근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랑 역시 2x-3이 근인 4가 되는 값을 찾으면 그게 해였죠. 그래서 이제 2x가 2항에서 1인가요? x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x는 2항하면 7이라서 x는 2분의 7이겠네요. 요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가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은 역시 개념편에 있어요.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요 값이 근이 되는 값이 결국 근이 돼요. 요 x 대신 들어간 요 복잡한 이 식의 형태가 요 방정식의 근이 될 때가 결국은 그 값이 근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x 대신 2x-3을 대입하는 거죠. 요 방정식에. 그러면 최고차항을 잠깐 무시하고 x 대신 2x-3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여기 또 x 대신 2x-3을 대입하는 거죠. 됐죠? 요게 fx에다가 x 대신 2x-3을 대입한 요 방정식이고, 결국 정리하면 2x-1이 되죠. 여기 정리하면 2x-7이 됩니다. 는요. 그래서 결국 요 방정식 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요 값이 근이 되는 값이 결국 근입니다. 요 값이 우리 fx의 근이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결국 요 범위는 결국
요 방정식의 근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이 참수는 결국 x축과 2분의 1과 2분의 7에서 만나겠죠. 같은 원리로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선 a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크다를 푸는 거죠. 여기 옆에 2x-3이 0보다 큰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거죠. x축 위에 있는 범위 요 범위죠. 이렇게 맞나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역시 2분의 1과 2분의 7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작은 수보다는 이 작은 범위, 이쪽 범위 있는 친구들이 다 위에 있고, 또 x는 2분의 7보다 큰 범위에 있는 친구도 역시 위에 있겠네요. 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면 우선은 패스예요, 패스. 이해가 안 가는데 단시간에 선생님이 강제로 이해시켜서 거의 똑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죠.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면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 자, 잘 판단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10번은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 해를 갖지 않는다. 글쎄요, 역시 그냥 식으로 접근하면 역시 어렵죠. 역시 그래프가 병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배운 2차 방정식과의 관계, 2차 부등식과의 관계 쭉 연결되는 이 과정들은 이제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수학 이후에 계속 수학을 하면서 이 개념들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 마시고 우선 이제 시험에 우선 집중을 하죠, 우리. 자, 해를 갖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걸 이참수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참수 y는 하고서 이참수로 보면 이 이참수가, 자, 이거 y는 0이라고 하면 x축보다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요. x축보다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참수가 원래 아래로 볼록하면 x축 밑으로 반드시 올 수가 없죠. 무조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아무리 위에 있더라도 이 참수는 계속 증가할 거니까 위로. 결국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는 어떤 한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x축이, 자, 이 참수가 점점점 x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x축 위에 있으면 어때요? x축 아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결국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해를 갖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최고창이 이제 4라는 게 결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미지수로 돼 있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에 따라서는 또 틀리죠.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참수가 최고창이 4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자, 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으면 돼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으면 해가 있는 거고, 만나도 안 돼요. 만나면 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해가 없으려면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아래에 있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 이 상태는 결국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해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게 0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건 이제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위에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판별식이 나도 모르게 0보다 크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자, x축과 만나면 결국 근이 있는 거예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4분의 d를 구하면, 자, x b'이 이제 2를 나누면 a-1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만 x축 위에 존재할 거고,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 거니까 아래에 있을 수도 없고 만나지 않겠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4a 하면 마이너스 6a죠. 여기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8인가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자, 7,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이렇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바로 주인공이 작다. 시옷 모양, 시옷, 사이값.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사이값이니까 a는, 자,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큰 값은 7이고 사이값이 되겠죠.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7보다 작은 수 중에서, 그쵸, 최대 정수는 6이 되겠죠. 7보다 작은 수 범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최대 정수는 6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이제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일 때,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선 이렇게 이제 정수인해가 몇 개다. 뭐 자연수 1, 2, 3이 해를 갖는다.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정수의 범위를 주는 건 결국 부등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수직선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은 뭐 숫자가 다 등장하니까 풀 수 있는 거죠. 32, 48에 32. 둘 다 마이너스면 곱해서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8일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면 이제 미지수가 없는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푸는 겁니다. 자, 사이값 시옷 작다. 사이값. 그쵸? 자, 그래서 작은 수와 큰 수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쉽게 풀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선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문자가 살짝 있어도 우리 이제 3차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고요. 자, 여기 이제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을 더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a는 곱해서 a가 되는 건 1이랑 a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도 곱하면 a가 되고, 이 친구 더하면 요거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만납니다. 이제 숫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있게 하면 문자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x-1, x-a. 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구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해의 조건을 가지고서 a의 값을 이제 추론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먼저 4랑 8은 지금 구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먼저 그립니다. 이 상황이고, 우리 이제, 자, 우선 이것도 이제 작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값이잖아요. 사이값이면 분명히 이렇게 어떤 범위가 돼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어쨌든 1은 여기 요 뒤쪽에 있겠네요. 1은 어쨌든 1도 역시 확정된 거니까 4보다 작은 1은 잡고, 여러분들 그냥 사이 범위예요. 그래서 결국 1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1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의는 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결국은 공통인 범위가 생기겠네요. 그쵸? 근데 이 공통인 범위 안에 정수가 해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색칠이 4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는 이렇게 벌써 범위가 딱 들어가는 순간 4는 벌써 들어가죠. 공통 범위 안에. 4보다 크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안에 벌써 해가 이제 4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가 하나가 되려면 이 친구는 정수를 가면 안 돼요. 여기 이제 4에서 8 사이가 좀 좁지만 여기를 5라고 쓸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a는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게 우선 보이나요? 우리가 보이는 요 값이 뭔지, 뭐 1보다 작은지 큰지도 몰랐지만 우선은 정수가 하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a가 이쪽에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자, a는 4와 우선 5 사이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접근해야 되는 건, 혹시 a가 4일 때랑 5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4일 때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 a가 5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4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지 말고 a가 4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해 범위는 4에서 8인데 1에서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색으로 해서 헷갈릴까요? 1에서 4가 돼서 공통인 범위는 4만 딱 되는 거 맞네요. 4가 되는 거 되네요. 동그라미. 오케이? 5가 되면 안 되겠죠. 5가 되면 5도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4가 됐을 때 벌써 됐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고, 자, 결국은 이 문제를 풀게 되는 분들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포함 관계를 자기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해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서 한 군데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포인트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자, 이제 요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부등호가 이제 양쪽에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A, B, C 꼴이라고 했죠. 이거 연립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서 이제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푸는 방법은 반드시 A가 B보다 작고 반드시 B가 겹쳐야 돼요. 그러면서 B는 C보다 작아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그냥 넘어갈게요. 개념은 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풀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요거 이제 먼저 풀면서 동시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이번에는 3x제곱 플러스 5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공통의 범위를 풀어야 돼요. a가 반드시 b보다 작아야 되고요. b는 c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그래야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b보다 크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해석하는 거 이제 우리 명제에서도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항을 할게요. 이쪽으로 다 이항해서 이게 0보다 크다를 먼저 쓸까요?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이항하면 2x제곱. 원래 2x가 있었고 a가 원래 있고 지금 좌변에 있는 걸 우변에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좌변은 1까지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0이죠. 0. 0을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이쪽이 큰 쪽이었죠. 큰 쪽. 이렇게. 자, 이렇게 쓴 건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역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가 되겠죠. x축이 항상 있어야 돼. 모든 실수가. 그럼 여기 이 참수가 x축이 항상 있으려면 우선 아래로 볼록하니까 다행이에요. 됐어요.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 항상 있으려면 만나지 않으면 되죠. 크려면. 그럼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d로 구할게요. 4분의 d. 아이고. 자, b'은 1이죠.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입니다. 2의 a 마이너스 1. 자, 요게 0보다 작아야죠. 지웠더니 헷갈릴까요? x축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판별식은 0보다 위에 있어서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만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죠. 이거 지금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의 방이 우선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a 값은 이제 2분의 3보다 크면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또 역시 이쪽으로 이상할게요. 최고창이. 그러니까 이항하면 2x제곱. 자, 마이너스 2x겠죠. 5는 원래 있은 친구고 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입니다. 지금 좌변 거를 그대로 우변에 쓴 거고 좌변이 더 컸죠. 큰 쪽이었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자, 역시 이것도 최고창이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 위에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한가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x축과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두 가지 다 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도 되고요. 같아도 되겠네요.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갈게요. 그러면 판별식 자, 역시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4분의 d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2 이가 a고 c는 5-a죠. 저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얼마인가요? 1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마이너스 9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네요. 자, 마이너스 9 이항할게요. 그래서 9. 그래서 a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려면 이것도 성립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자,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네요. 2분의 3, 2분의 9. 2분의 3이 작은 수니까 어쨌든 수직선상에서 이제 2분의 3이 여기 있다고 치고 2분의 9가 여기 있다고 치면 a는 2분의 3보다는 우선 큰 범위에 있으면 되고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발전 문제 13번은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8명의 학생이 남고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다고 한다. 이 수련원의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우선은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의자 문제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이 원래 중학교 2학년 내용이라고 했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풀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방의 개수를 우리 x라고 놓을게요. 우선 이제 놓고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그럼 방에 x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4명씩 들어가면 4x만큼 학생이 있겠죠. 그렇죠? 학생 수로 이제 보는 겁니다. 학생 수.
자, 방이 뭐 5개 있다 그러면 4명씩 들어가면 4, 5, 20명의 학생이 있는 것처럼 자, X개의 방이 있다 그러면 4X명의 학생이 우선은 이제 있고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8명의 학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 그러면 추가로 8명을 더한 게 실제 이제 학생 수가 되겠네요. 요게 결국은 이제 실제 있는 학생 수입니다. 전체 학생 수. 방이 X개 있다. 4명씩 들어가고 8명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요만큼의 학생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근데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이번에는 6명씩이요. 그럼 2개 방이 남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방을 쌤이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X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2개, 3개, 땡땡땡. 이렇게. 자, 여기 우선 X개라고 할게요. 이만큼의 X개. 됐나요? 근데 이제 6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4명씩 했는데 이 방에 6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6명 이렇게 들어간 건데, 2개 방이 남았다 그랬어요. 6명이 들어. 그럼 2개 방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 방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방 2개가 남았으면 여기 6명씩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방의 개수가 x-2니까, 학생 수는 여기 6 하면 이렇게 해서 이 학생 수가 우리가 구한 학생 수랑 갖다 놓고 풀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그건 오산이에요. 왜냐면, 자, 방이 2개 남았다는 얘기는 이 2개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2개가 남았다? 그 얘기는 이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게 방이 6명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 마지막 방, 전에 요 방도 6명이 들어갔죠. 맞나요? 이 학생이 한 명이 결국 남아서 요 방에 딱 들어가도 결국 이 방은 찬 거잖아요. 어쨌든 방을 쓰게 된 거죠. 그럼 남은 방은 이제 요 2개가 되는 거지. 요 마지막 방에는 6명이 다 들어가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방에 6명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을 떠올려야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 구하는 학생 수는 이제 4x 플러스 8인데 이제 이 학생 우리 x를 모르니까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자 6명씩 해서 x-2 방에 모두 들어갔을 때 여기 모두 6명이 들어갔을 때가 전체 제일 많을 때네요.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이해갔나요? 2개 방을 빼고 요 모든 방이 6명씩 꽉꽉 찼을 때 그 인원수랑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요 사람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보다는 큰 거죠.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요 마지막 방, 요 한 방을 빼고 요 확실히 들어가는 방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모든 학생 6명씩 들어간 거니까 방 하나를 더 빼죠. 그러면 3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x-3 요 3개를 뺀 나머지 방에는 6명이 모두 들어가고 요 마지막 방에는 한 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작을 때 한 명. 여기 한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크겠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6명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제일 작을 때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학생 수는 결국은 이게 정확한 학생 수는 맞는데 어쨌든 x를 구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먼저 풀게요. 연립부등식 이렇게 푸는 거. 자, 6 전개할게요. 6x 마이너스 63 1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 4x 플러스 8. 자, 이항하면 2x인가요? 자, 이항하면 25 맞나요? 계산이? 자, 그러면 x를 나누면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물려서 풀어야죠. 그러면 4x 플러스 8이 6x 마이너스 12.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x죠.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식하면 바뀝니다. 바뀌는 거 먼저 할게요.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결국 자, 10개 방이죠. 10개 방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는 얼마요? 12개죠. 24가 12.5니까 어쨌든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사이에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니까 여기서는 2분의 24, 12개까지는 가능하네요. 가장 큰 거. 이게 반 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2분의 24, 10이죠. 12개가 가장 큰 거네요. 12개, 11개, 10개까지 되는데 12개일 때가 방이 가장 큰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ABC가 이제 크기가 정해졌네요. 자, 이럴 때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지금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제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우선 이제 좀 복잡해서 이거 엄청 어렵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숫자로 많이 했었잖아요. 곱한수 A랑 C를 곱했겠고. 둘이 더하면, 지금 이거 분배하면 분명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A지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있는 거 이제 인수분해 좀 친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이제 A보다는 B보다는 C가 크다고 이제 크기를 정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자, 이게 사이값이잖아요. 이거 작다. 주인공이 작다. 사이값. 그러면 이제 시옷 모양이라고 했죠. 사이값.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빠르게 푸는 거니까 X는 그래서 작은 수가 A니까 A와 C 사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이제 부등식 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자신이 있죠. 이제 어차피 더한 수 A 플러스 B고 곱한 수는 AB예요. 자, 그럼 A, B고 더해서 A 플러스 B니까 그냥 그대로 된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크다. 그러면 작자 큰 큰.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0 되는 게 마이너스예요. X는 마이너스 A. 그쵸? 그러면 자, A,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인데 어느 게 더 큰지 알아야잖아요. 그쵸? 우리 작자 큰 큰일 텐데 작은 수보다 작은 범위, 큰 수보다 큰 범위. 큰 수, 작은 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A와 B는 지금 B가 더 큽니다. 맞죠?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중요한 건 얘가 큰 수예요. 그래서 작자 큰 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작은 수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작은 거. 그 다음 마이너스가 커요. X는 큰 수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선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인데 부호까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약간 미스를 하면 여기서 이제 범위가 꼬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최종적인 해를 그려야 되는데 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습니다.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등호가 모두 있고 여기는 등호가 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교묘하게 겹쳐 있겠죠. 그 다음에 3과 4가 보이는데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지금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사이 범위가 있고 그쵸? 자,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제 숫자로 된 쉬운 부등식들을 풀면서 연습을 충분히 했겠죠. 당연히 이걸 떠올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색칠되어 있는 걸 봐도 알겠죠. 색칠되어 있는 걸 딱 보면 색칠되어 있는 거 이쪽 있잖아요. 이 친구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A가 되고 작은 수가 A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그 다음에 이게 B가 아니죠. C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여기서 하나 잡았으니까 우리 B만 찾으면 되죠. B. 근데 B는 여기 이제 B가 작은 수죠. 작은 수보다 작다. 우리 좀 전에 풀었으니까. 그럼 작은 수보다 작다의 범위에 해당될 친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B가 1이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B가 1이 되겠습니다. 이해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부등식을 풀면 되죠. 그러면 지우고 할까요? 여기서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b랑 c를 더하면 되는데 자, b가 마이너스 b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죠. b와 c를 더하겠습니다. b와 c를 더하면 3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 x 맞죠?
그 다음에 4, BC. B랑 C를 곱해야 됩니다. B랑 C. B랑 C를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입니다. 우선 써줄게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4, 4, 16이죠. 마이너스. 자, 28에 16.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가져가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하면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 작다 사이값 시옷 모양.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작은 수가 마이너스 2죠. 그냥 큰 수는 8이고 사이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8 사이가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